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보며 비트코인 투자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철학에 대해 다시 한번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거래소 내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시세와 비정상적으로 벌어지거나 입출금이 원활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투자자들의 모습이 또다시 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빗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화된 거래소 시스템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이자 우리가 왜 그토록 탈중앙화를 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이 이번 사건을 단순히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나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기다리면 해결되겠지, 설마 내 돈을 떼어먹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사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아주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빗썸 사태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아서 헤이즈, 린 알튼,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 같은 전 세계적인 석학들이 입이 닳도록 셀프 커스터디를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드웨어 지갑을 하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금융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직시합시다.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막히거나 시세가 왜곡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커뮤니티에 글을 쓰거나 화면을 보며 욕을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산에 대해 그 어떤 통제권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래소 화면에 찍힌 1 비트코인이라는 숫자는 실제 블록체인상의 비트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빗썸이라는 회사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적힌 우리가 나중에 당신에게 비트코인 1개를 줄게요 라는 약속적 차용증에 불과합니다. 은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다고 칩시다. 은행 금고에 여러분 이름표가 붙은 현금 1억 원이 보관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은행은 그 돈을 다른 곳에 대출해주고 투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은행 앱에 찍힌 숫자뿐입니다. 만약 은행이 망하거나 전산이 마비되면 여러분은 그 돈을 꺼낼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제3자의 신용 위험을 없애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은행을 믿지 못해서, 정부를 믿지 못해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P2P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서 다시 거래소라는 이름의 은행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혁명을 하겠다고 나가서 다시 왕의 노예가 된 꼴입니다. 이번 빗썸 사태는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거래소의 허락 없이는 내 돈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트코인 보안의 최고 권위자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그 유명한 격언을 되새겨야 합니다. 난 유어 키, 난 유어 코인, 즉 당신의 키가 아니라면 당신의 코인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수천 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그는 거래소를 공중 화장실에 비유합니다. 공중 화장실은 볼일을 보기 위해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곳이지 거기서 살거나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는 행위를 당신의 금괴를 남의 집 앞마당에 두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길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안드레아스가 셀프 커스터디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해킹 위험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검열 저항성을 이야기합니다. 거래소는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국세청이, 검찰이 혹은 거래소 자체 정책이 여러분의 계좌를 동결하라고 명령하면 거래소는 버튼 하나로 여러분의 자산을 잠글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캐나다 트럭 시위 사태를 기억하십시오.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후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한 시민들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동결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었던 자산이 바로 개인이 직접 키를 관리하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말합니다. 비트코인의 혁명은 소유의 개념을 바꾼 것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리적인 힘이나 법적인 계약 없이 오직 수학적 키를 가진 사람만이 자산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에 코인을 두는 것은 이 혁명적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거래소 사장에게 그 키를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빗썸이나 업비트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여러분의 비트코인 키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소라는 웹사이트의 접속 권한일 뿐입니다. 진짜 키는 거래소의 콜드 월렛이나 핫 월렛에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거래소 직원입니다. 비트맥스의 창업자이자 날카로운 시장 분석가인 아서 헤이즈는 조금 더 금융공학적인 관점에서 거래소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출신답게 재담보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전통 금융시장에서 은행이나 브로커들은 고객이 맡긴 자산을 가만히 금고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그 자산을 담보로 잡고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거나 위험한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재담보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FTX 사태에서 그 끔찍한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고객이 맡긴 비트코인을 몰래 빼돌려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자회사를 통해 위험한 레버리지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장부상에는 고객의 비트코인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뱅크런 즉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FTX는 출금을 막았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아서 헤이즈는 말합니다. 거래소는 은행이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들은 지급준비금 규제조차 받지 않는 야생의 은행이다. 여러분이 빗썸이나 바이낸스에 비트코인을 두는 순간 여러분은 그 거래소의 무담보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든 횡령을 하든 파산을 하든 여러분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매우 힘든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아서 헤이즈가 끊임없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빼라, 콜드 월렛으로 옮겨라라고 외치는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 이 금융 시스템의 탐욕스러운 구조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있다면 당신은 비트코인 가격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사장의 도덕성에 베팅하는 것이다. 거시경제학의 대가 린 알드는 비트코인을 무기명 자산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산이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의 부채인 자산입니다. 예금은 은행의 부채입니다.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부채입니다. 주식은 회사의 자본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이것들은 상대방이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됩니다. 둘째, 그 자체로 자산인 것입니다. 실물금 그리고 지갑에 든 현금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신용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집니다. 린 알드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세계의 유일한 무기명 자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 즉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하는 순간 그것은 그 누구의 빚도 아닌 온전한 여러분의 자산이 됩니다. 지구상의 인터넷만 연결되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 두는 순간 그 비트코인은 다시 거래소의 부채로 변질됩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무신뢰성이라는 최고의 장점이 사라지고 거래소를 믿어야만 하는 신용화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린 알드는 묻습니다. 왜 가장 단단한 자산인 하드머니를 사놓고 가장 약한 고리인 거래소에 보관합니까? 빗썸 사태처럼 거래소의 시스템 문제로 내 자산의 가치가 위협받는다면 그것은 비트코인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산 이유는 은행 시스템이 불안해서 혹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까봐 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비트코인을 다시 은행보다 더 불안한 거래소에 맡깁니까?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셀프 커스터디입니다. 많은 분이 두려워합니다. 개인 지갑을 쓰다가 시드 구문 즉 니모닉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전송 실수로 돈을 날리면 어떡하죠? 하드웨어 월렛 사용법이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셀프 커스터디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에 맡기면 비밀번호를 잊어버려도 찾아주지만 개인 지갑은 누구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이 오롯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책임을 거래소에 떠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자유도 함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입출금이 막혔을 때 항의할 자격조차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처음부터 전 재산을 옮길 필요는 없다. 소액으로 연습하라. 10만원, 100만원부터 하드웨어 월렛으로 옮겨보고 지갑을 지웠다가 복구도 해보고 전송도 해보라.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융교육이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두는 것은 비트코인을 투기 수단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원화로 바꿀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이자 미래의 화폐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10년, 20년 뒤를 보고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이라면 절대 거래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래소는 10년 뒤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빗썸의 이번 이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거래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언제든 다운될 수 있고 규제는 언제든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서 헤이즈의 경고처럼 금융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문을 닫는 곳이 은행과 거래소입니다. 린 알든의 분석처럼 진정한 자산은 상대방의 신용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외침처럼 키를 가지지 못한 자는 코인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드웨어 월렛을 주문하십시오. 트레저 레저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내 돈을 내가 지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귀찮고 어렵다면 여러분은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아직 절반도 모르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을 국가와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주권 개인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 위대한 도구를 남의 손에 맡겨두지 마십시오. 이번 사태가 여러분이 진정한 비트코이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비트코인, 여러분의 미래를 직접 손에 쥐십시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개인 키와 수학적 검증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정신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권 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